안녕하세요. 한창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사님께 술 주정하면 벌어지는 일들이 주제고요. 우리가 재판을 받는 자세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예전에 재판을 갔는데 앞에 재판을 막 하고 있었어요. 제가 했던 재판은 아니고 그게 이제 형사 재판이었는데, 이제 판사님이 여기 법대에 앉아 계시고, 여기 피고인이 있고요. 여기 검사석이 있고, 여기 방청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고인이었어요. 그 술을 많이 드셨어요. 원래 조금 알코올 중독이었던 것 같고요. 피고인은. 이날은 선고를 하는 날이 아니었고, 제가 앉아서 보니까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 아니고, 그냥 공판을 하는 날이었어요. 형사재판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피고인이 술을 먹고 자기 동료를, 친구를, 알고 지내던 사람을 막 때렸나 봐요.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해서 술 먹고 때려가지고 합의 보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 한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또 술 먹고 누구를 때려가지고 이제 형사재판을 또 불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합의는 또 됐어요. 그 피해자랑 친구 관계니까 합의는 됐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제 판사님이 뭐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 어쩌느냐 막 질문하고, 반성하냐 어쩌냐 물어보고, 이제 보통은 선고일은 뭐 한 보름 뒤로 잡고 판결 선고를 하거든요. 뭐 실형이다, 집행유예다 판결하고, 벌금이다 판결을 하는데, 술 먹고 때리기는 했는데, 반복되긴 했는데 합의가 됐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제가 봤을 때는 구속될 것까지는 아닌 사건이다. 합의도 다 됐고 이렇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나는 거예요. 이 피고인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서 술을 잔뜩 먹고 왔어요. 원래 알코올 중독이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래고래 이제 술주정을 시작을 합니다. 판사님한테. 술주정을 막 하면서, 법에서 나를, 나의 뭐 이런 사정을 감안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같은 말을, 술 먹은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다음 재판은 진행도 못하고 있고, 이 사람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또 이 피고인의 친구가 두 명이 왔는데, 그죠? 한 명은 이 피고인한테 맞은 친구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약간 술을 많이 드시고, 술을 드시고 왔어. 그래가지고 또 합의는 해줘놓고, 여기서 뭐 피고인 욕하는 소리를 하고, 여기서 술주정을 하고요. 또 여기 같이 또 따라온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도 술을 많이 잔뜩 먹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용서를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고함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엉망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법원에 있는 경비를 통해 가지고 여기 방청석에 있는 두 사람은 다 퇴장시켜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피고인은 계속 술주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내가 뭐 억울하고 뭐 내가 했으니까 뭐 합의를 했으니까 봐줘야 되고 법에 온정이 있어야 되고 마음서, 자기가 발언할 차례도 아닌데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재판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판사님이 화가 사실은 잔뜩 나셨겠죠.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피고인한테 질문을 합니다. 판사님이 질문을 해요. 자, 피고인이 막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뭐 내가 또 재판을 와야 되냐면서 막 뭐 이렇게 술주정을 했었거든. 또 선고 들으러 원래는 한 번 더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딱 정색을 하더니 피고인한테 딱 질문을 해요. 오늘 바로 선고를 해줄까요? 가가지고 술 깨고 다음에 선고 들으러 다시 올래요? 원하는 대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딱 두 가지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하라. 이렇게 질문을 딱 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대답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뭐 법의 온정이 있고 막 또 뭐 술주정을 잔뜩 합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갑자기 방청석을 향해서, 저기 오신 분들, 다음 재판 기다리시는 분들, 도대체 이거 법원 재판이 진행이 안 돼서 내가 오늘 바로 판결문 쓰고 와가지고 선고를 해야 되니까 다들 기다리시라 이러 하더니, 이 피고인에 대해서 판결문 쓰러 갑자기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은 다 직감을 했지. 저 사람은 큰일 났다. 그리고 이제 한
몇십 분 안 지나가지고 한 10분 정도 지나가지고 판사님 다시 오셨어. 뭐 판결문 뭐 몇 줄만 쓰면 되니까 간단히 쓰셨겠죠. 그래 와가지고 갑자기 이제 당신에 대해서 선고하겠다 이러더니 이 합의가 됐었잖아요. 실형 6개월 선고 빵 해버리고 이 사람은 바로 이 밖으로 방청석으로 나오지 못하고 여기 법정 구속되는 칸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이 진행이 됐죠. 근데 이 이제 구속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여기 이 안에서도 떠들고 그 다음 재판할 때도 떠들고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참 이 술 드신 분의 마음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자기가 이제 형사재판을 또 받아야 되니까 불안하겠지. 근데 사실은 어때요? 합의도 됐고 아무리 뭐 2번 반복된 범죄라고 해도 뭐 되게 뭐 칼을 들고 찌른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때렸고 피해자랑 합의받기 때문에 술 깨고 와가지고 판사님 잘못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내가 자중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똑바르게만 이야기했어도 구속될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재판 받으러 오면서도 술이 안 깨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내가 이제 심리가 불안하니까 불안하면은 술 또 먹었겠다. 불안하면은 헨소리 또 하고 뭐 오만 소리 하고 뭐 법에서 나를 봐줘야 되고 어쩌야 되고 뭐 온갖 소리를 다 떠들겠죠. 주저리 부저리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속 안 될 사건도 구속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러면 피고인은 그 불안한 마음, 그럼 판사님이 그런 것도 좀 온정으로 법의 온정으로 헤아려 가지고 조금 그래도 용서를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구속을 시킨 판사님 마음도 이해가 되죠. 무슨 뭐 재판을 받으러 왔으면서 뭐 자기가 잘한 것도 아니고 가해자로 와놓고 떠들고 다음 재판도 못하게 하고 판사 권위도 뭐도 없고 막 자기 술 먹은 친구들까지 다 데려와 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이러니까 구속이냐 마냐는 어때요? 구속이냐 마냐는 구속시켰다고 판사가 굉장히 부당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판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충분히 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고 술 먹고 범행이 반복되었고 술도 안 깨고 왔고 다음에 나가면 이 사람은 또 난동 부리고 또 재범할 위험이 높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구속시키겠다면 그게 부당한 판결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이고 그래도 술 먹고 난동 피우는데 조금 심리가 불안하니까 막 그랬겠지 하고 조금 봐주려고 하면은 또 봐줄 만한 요인이 또 있기는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판사님은 이제 젊은 판사님이었고 막 하니까 막 그냥 막 짤없다 정신 차려라 하고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말만 잘했어도 안 살아도 될 6개월을 실형으로 구속돼 가지고 살아야 될 상황이 됐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재판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죠? 자기 관점에만 갇히면 어때요? 자기는 불안하니까 판사님 좀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냐. 형사재판 또 받으러 가니까 너무 불안하다. 이렇죠. 하지만은 우리는 재판을 받는다는 거는 판사님이 모든 것을 판사님 신이 아니잖아요. 옆 뒤에 해야 될 재판들 막 밀려 있고 서 있는데 내가 재판을 받는 사람이 어쨌든 을이고 재판을 하는 판사님이 어쨌든 판사가 판결을 내리니까 갑 아니에요. 갑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리고 법원의 룰도 뭐예요? 법원에서 법률에서 지키는 룰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규칙을 법률을 내가 정확하게 지키면서 재판을 해야지 나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오는 거고, 그죠? 을이면 을답게 내가 어느 정도 공손한 법원에 갈 때는 공손한 복장도 단정하게 해서 가고, 내가 노란 머리 하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꽃무늬 옷을 입고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못 가는 법은 없죠. 하지만 내가 어쨌든 판사한테 잘 보여서 내가 판결을 받아야 되는 을의 관계가 있는 건데, 내가 세금 냈으니까 판사는 공무원이니까 나보다 을이겠지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쓰레빠 쫙쫙쫙 끌고 가서 안 좋은 판결 받으면은 결론은 누가 손해냐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는 이렇게 조금 공손한 태도로 내가 판사님의 법원에서 기준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는, 가사재판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을 받을 때는 내가 법원의 기준에 잘 맞출 수 있도록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소송 결과에서 유리한 점을 가져오는 거죠. 이게 가사소송에서도 정말로 마찬가지입니다. 가사소송. 제가 이혼 사건에서 이런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은, 내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내가 뭐 심정은 저는 이해가요. 앞에 그 술주정한 것처럼, 형사사건에서 술주정한 것처럼, 그죠? 내가 뭔가를 변호사도 있어. 근데 변호사가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요거 하지 마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본인의 마음은 어때요? 본인의 마음은 불안하지. 불안하다. 왜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이면 내 전 재산을 걸고 있잖아요. 재산분할 판사가 판결 잘해주면 너무너무너무 행복한데, 그죠? 내가 뭐 몇십억이든 몇 억이든 받아오는데, 만약에 판사가 판결을 잘못해줘 버리면은 나는 거의 너무 억울하잖아. 나의 남은 인생이. 그럼 내 전 재산이 걸려 있잖아. 누구나, 그죠? 재판을 받을 때는 재산분할이든 이러면은 누구나 불안하겠죠. 불안한.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라고 표현합니다. 99%의 사람들은 법원에 대한 존중, 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죠? 내 불안감은 불안감이지만 변호사님 믿는다 하고, 하자는 대로 하고, 그래 가지고 차분하게 해가지고 판사가 이제 판결 내리겠다고 하면은 정말 진짜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결과를 딱 내가 할 걸 다 했으면, 그죠? 진인사 대청명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을 다 했으면 딱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결과가 차분하게 받으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결과를 좋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99%, 1%의 분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본인이 다 잘났어. 그래가지고 판사, 김판사, 최판사, 판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막 김판사, 최판사 막 하면서 막 판사한테도 아는 체 하고 내가 유튜브도 찾아보고 많이 알고 잘 알고, 그래서 변호사가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내야 되고, 막 여기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서 이제 변론 종결하면 막 탄원서 내고, 뭐 형사사건도 아닌데 막 탄원서 내고, 내가 억울하고 아직 결과도 안 났는데, 그죠? 또 판사님한테 되게 또 아부하는 내용도 내요. 막 판사님은 뭐 너무 똑똑하고 뭐 하고 뭐 공명정대하고 뭐 대단하고 뭐 하면서 막 온갖 탄원서를 주주주죽 해가지고 서면을 몇십 개에서 몇백 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진짜 심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 받으려고 하면은, 저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들 우리가 판사님한테 판결 받자고 공손하게 딱 줄 서 있는데, 그죠?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손 들고 삐져나오고 줄도 안 서고 나와가지고, 판사님 날 좀 봐라. 내 억울하다. 내 판결 똑바로 해줘야 된다. 판사님 대단하다. 어쩌다.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야. 남들은 경건하게 할 거 다 하고 줄 서 있는데 판결 받는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여기서 난리 지고 날 좀 쳐다봐라. 탄원서 내고 100장 내고 이뻐 보일까요? 이뻐 보이지 않겠죠. 저 사람 뭔데 저러냐. 아이고, 판결을 판사가 좋게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아이고 이건 아니다. 제가 판사라면 그냥 순리대로 받았다면 좋은 판결이 받았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그 술주정 사건처럼 그냥 합의 다 받고 그냥 판사님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처벌 달게 받겠습니다 이랬다면 정신 차렸구나 이러면서 불구속으로 해줬을 텐데, 거기서 자기 불안하다고 막 술주정한 거랑 마찬가지로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탄원서 계속 내고, 변호사가 제발 하지 말라라고 막 피를 세우고 말려도 막 직접 서면 내고 뭐 내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1%로 표현합니다. 사실은 0.5%예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판결을 잘 받기가 어렵다. 제가 2심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기여도가 40%, 50%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기여도율이 15%, 10% 막 이렇게 엉망으로 나온 재판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 재판들 제가 항소심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 오셔가지고
사건 기록 내용 보고 하면은 막 이렇게 탄원서를 막 혹한 내놓고 뭐 변호사도 쫓아내버리고 중간에 자기가 막 서면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엉망으로 재판을 풀어 본인 마음대로 한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죠?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하셔야 된다. 이 재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유한한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 판사님도 인간이고 시간이 유한하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술주정 한다고 다 들어주고 그래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 좋은 판사님 맞긴 맞는데 그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고 그렇게 해주는 순간 이렇게 차분하게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은 줄 안 서고 막 엉망으로 질서 어기고 판사가 갑인지 자기가 갑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탄원서 내고 막 난동을 피우면은 결국에는 판결을 매우 안 좋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